안녕하세요. 성인들의 취미생활 감성토크 성취감 박서진입니다. 키리예요. 낑꺼입니다. 에피아입니다. 도도하고 치명적인 도치입니다. 네, 이게 아마 팟캐스트에 올라갔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즌4에 앞서서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이 음성이 그 유튜브 어린이의 하루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개인 채널인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팟빵의 팟캐스트의 성취감, 성인들의 취미생활 감성토크 성취감을 검색하시면 마찬가지로 저희 여기 패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라디오 한번 놀러 오시고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비디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해주세요.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반가워요. 첫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건데 소감이 어떠신지. 반응 좋으면 뭐 매주는 힘들더라도 뭐 월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격월로 한 번. 어디가? 다시 반응 좋은 영상인데. 안녕.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할 건데 이거 보시고 좀 반응을 봐서 뭐 매주는 힘들더라도 뭐 월에 한 번이라든지 뭐 말일날이든 월초든 아니면 뭐 격월으로 하든 한번 이런 식으로 찾아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널분들하고 같이 좀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들 보이는 라디오 뭐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내지는 뭐 소감 내지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크툴루 게임 많이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크툴루 만세! 정신 차리라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정신 차리라고. 미련을 못 버리다니요. 크툴루는 사랑입니다. 얼굴이 나오면 다 예능이 될 수밖에 없군요. 저 되게 아팠어요. 왜죠? 네. 방금 서진이 저 멱살 잡아서. 정신 차리라고 자식아. 제가 이렇게 시달리면서 방송합니다. 자꾸 얼굴 가리지 말아줄래요? 여기. 야, 다들 얘기하니까 왜 다들 카메라만 멀뚱멀뚱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얼굴이 봐도 돼요? 예쁘게 나와요. 저는 카메라 봐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카메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 아프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늘 하던 식으로 네, 라디오를 네. 하면 되는데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라디오를 해라 뭐 이런 거지. 너무 어려워요. 그쵸. 평소에는 이제 서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시선을 사람한테 맞추고 그다음에 신경 쓰는 게 마이크밖에 없어가지고 시선 처리가 쉬웠는데 이거 계속 여기 볼까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되게 어색하네요. 말할 때도 어려워요. 카메라 보고 하니 되게 어색하네요. 흔들리는 시선. 그러니까요. 거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둥글게 앉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고 아이컨택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다들 고개가 약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쪽을 보고 뭐 그냥 평소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좀 그래요. 잘 어색해요. 하여간. 맞아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게임도 그만 예쁜 척하고. 아니 아까도 대화가 안 하고 계속 대화를 너네는 떠들어라. 나는 내 미모를 갚겠다. 얘기를 하라고. 본인한테 심취해 계시지 마시고요. 야, 이거 라디오도 예쁘게 올라. 나와야 돼. 그럼요. 야, 이게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은 그 전략이 먹힐 수 있는데 이게 팟빵만 들으시는 분들은 너 목소리 아예 안 나오면서 키위는 왜 안 나오지? 영상에서 계속 끝받침만 하고 있으면 억울한 생각하겠어. 그렇다. 그래도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건 알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광합성 편집할 때 이게 맞아. 사람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항상 키위님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째져요. 그래가지고 손댈 게 많았는데 광합성을 여기 딱 보니까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별로 재미가 없었구나. 봤어. 그래프에 따라 이거 홍보대사야? 저 방송 이거 녹음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요. 망할 것 같거든요. 조회수가 많이 들어요. 안 나올 것 같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재밌겠죠. 네. 그 소감 네. 애청자분 인사 소감이라든지. 안녕하세요. 키위하우스의 키위입니다. 네. 이게 바로 6인용 테이블이고요. 여기는 키위하우스예요. 네. 네. 줄여서 과일 가게라고 하죠. 저희 오늘 네. 요거 녹화하려고 과일 가게에서 하고요. 낑가님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셋은 사실 유튜브 많이 했어서. 제가 총 아까 했던 거잖아요. 소감이 어색하다. 네. 어색해요. 그 말 모두 담아서 이제 매우 어색하네요. 이렇게 딱 한 거죠. 네, 그래. 두 분도 한마디.
저도 같이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약간 집중을 안 하시는데 지금. 완전 딴 생각하고 있네. 사장님 지금 서진님도 약간 자기 얼굴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좀 떴네 이러고. 그렇지 않아요? 네. 도시님도 한마디.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인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서진님이 좀 오늘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했으면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되게 지금 너무 편안한 모습이라 조금 야 나도 없는. 야 이거 봐. 매우 괜찮아. 부담스럽네요. 지금 수염도 안 밀었는데 뭐. 괜찮아. 네, 뭐.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오늘 지금 피드백도 녹음을 할 거고 또 본방송도 녹음할 건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영상에다가 그 팟캐스트 장비하는 것도 제가 추천했던 리뷰 영상을 맞아요. 올렸는데 요즘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게임 팟캐스트라든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MT를 하는데 또 지방에서 있는데 뭐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어서 오시려고 하시는데 매번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갈증이 해소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영상도 준비했고요. 사실 뭐 별거 없고 이제 저희 뭐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저희 이제 라디오 녹음할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갈게요. 키위가 너무 말 안 했는데. 자, 안녕하세요, 키위요. 예. 네. 자 이제 우리 늘 하던 대로 이제 네. 들어갑시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네, 들을까요? 제가 네. 바닥꾼님. 네. 바닥꾼님께서 팟빵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선 후원 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를 바닥으로 바닥꾼입니다. 예전에는 간간히 댓글을 쓰긴 했는데 최근에는 댓글을 못 썼네요. 최근 댓글을 못 쓴 이유는 내용을 듣고 관련한 댓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꼭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ASMR 에피소드는 솔직히 끝까지 듣지를 못해서요. 유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주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 듣는 편이어서 ASMR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대중교통 하실 때 주무시라고 준비하는 건데. 대중교통 많이 시끄러워서. 네. 센츄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플렌더 스타일이라 관심이 좀 적었고요. 운빨 없고 이렇게 딱딱딱 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번엔 다 듣기 전에 댓글을 씁니다. 네, 이게 시네십 챌린지이고요. 아무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성취감 만세! 와, 성취감 만세. 바닥꾼님. 저희가 하도 내용 안 정도고 뭐라고 했더니 네, 바닥꾼님. 이제 바닥꾼님이 이렇게 댓글을 댓글 달아주셨어요. 쓰셨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댓글에도 달았는데 아니 댓글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네. 너무 완전 이렇게 감동이에요.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막 댓글도 달아달라, 후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치스러워 너무. 근데 바닥꾼님 짱 멋있어. 아 그래 알았어.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안 하면 맞아요. 네, 여러분이 우리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해. 그만해. 더 해. 더 적어. 서진님 맨날 얘기해. 네. 돈 그러니까. 내더라고. 그저 돈.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바닥꾼님이 이제 내용을 듣고 관련한 댓글을 쓰려다가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네.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뭐죠? 먼저 그 뭐지? 네. 댓글을 먼저 다는 거예요. 아, 선댓글. 네, 그냥 저기 말고 이렇게 그냥 요즘 네, 그냥 맞아. 바닥꾼님이 우리에 그냥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어떻게 맞아요. 뭘 하셨는지 이런 거 그냥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듣고 또 달아주시면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왜 더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왜? 지금 방금 그냥 성취감 만세 한 줄만 하셔도 돼요. 키위님 예뻐요 이런 거. 물론 그냥 사실 채우지 말라고요. 해주시는 것도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죠. 있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꾸 내용 안 정도고 징징댔더니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감동이에요. 감동했어요. 이런 상황과 이런 경황이 있으신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결론은 말씀드리고요. 꾸준히 사실 10,000원 후원하셨는데 댓글 안 적었으면 다들 난리 났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무슨 말이지? 뭐야 이 맥락은? 무슨 말이에요? 바닥꾼님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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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리고 김바리님이 팟빵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댓글을 안 달아주셔서 바리님 요새 요즘에 계속 바쁘신가 봐요. 댓글 네. 비슷한 맥락 아니까 비슷한 없이 맥락. 후원 계속.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부담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예. 저 항상 들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아니 뭐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후원까지 해주셨는데 네. 뭐 아무튼 영상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너무 좋아요. 돈 최고. 네, 바이마르님이 시냅스 챌린지 편에 와. 후원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 4에 진입하는 화였던 것 같네요. 영상은 짧은 시간에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라디오는 패널분들의 생각을 진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만 영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먼저 업데이트 된다면 라디오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이 힘드신다는 건 알지만 이번 화도 재밌게 들었고 리버풀님의 애매한 소소잼 게임 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 바이마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네네네. 네. 공교롭게 몇 주 전에 또 보이는 라디오 네, 네, 저 봤어요. 맞아요. 네, 해서 어떠셨어요? 유튜브 봤는데 바이마르님 멋있어요. 바이마르님 저 그래요? 피콘 마카오님도 가서 멋있어요. 실제로 했었어요. 진짜요? 또 피콘 저번 주에 이제 피콘이라고 이제 아마추어 작가 보드 게임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이마르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게임 설명도 듣고 좀 재밌게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지금. 어디를 봐야 하나 그래서 불안한 나의 눈빛 이해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 봐야 되나 카메라를 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 카메라 속 서로를 바라봐주는 게 어떨까요? 카메라 속으로 그 없어서. 보이는 라디오 하셨던데 네. 어떤 분은 가면도 쓰시고 네, 그만한 양님. 네, 네, 또 여성분도 한 분 계시고 네, K님. K님. 네. 아, 이분도 거의 애청자인데 저 되게 열심히 저는 봤어요. K님도 제 댓글 읽어주셨어요. 맞아요. 아 맞아. 마지막에 키위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다고 해서 아, 그래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키카 봐봐 이거 봐봐 키위야 이랬어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연예인 읽어준 느낌이었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되게 감동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짧게 달아놓고 왜 이렇게 네. 짧게 읽어줘? 이러더라. 팩트 이렇게 근데 없으니까요. 이럴 게 너무 없으니까요. 금방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바이마르님처럼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10줄 쓸게요. 둘이 언급이 너무 짧았대. 좀 이게- 길게 해줘야 될 거 이게 다야? 죄송해요. 제가 다음엔 10줄 쓸게요. 야, 우리 지금 바이마르 지금 분량 몇 분 지금 우리 한 3분 넘었어요. 더 합시다. 그래. 더 합시다. 우리 언급 너무 적게 해줬어. 더 길게 해줘야지. 아니 바이마르님처럼 길게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마르님 너무 제가 키위님한테 붙인 별명이 있어요. 양심리스라고. 네. 바이마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에 센티드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고 싶은 김에 또 듣습니다. 크크. 문득 요즘 직장에서의 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곳인데 다들 저처럼 텐션이 올라가 계셔. 크크크. 아, 직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 스튜디오 대관합니다. 오. 역 홍보를 하셨네요. 오. 직장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도들의 후원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아,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 직장에서 유료 스튜디오 대관하니까 우리 보고 와라. 아. 여기 사용료 10,000원 주겠다 와라. 네, 이런 맥락이지만 500원 해주나요? 저렴한 가격 500원 해주나요? 서진님 너무 도둑놈이죠. 죄송해요. 서진님도 양심 리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닮았어. 그러니까. 그런 면이 닮았어. 그 자고 싶은 김에 또 들었다고 코바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추침용으로 ASMR로 자고 싶은 마음에 잘 주무셨는지 네. 좀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도대체 직장에서 뭘 하시길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건데 텐션이 올라가 계신지는 보드게임을 직장에서 하시는 건지 왜 텐션이 올라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좋아하는 시도들의 후원으로 응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도 그렇고 ASMR도 그렇고 뭐 제가 하는 유튜브랑 좀 연계도 해보려고 하고 뭐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같이 또 등장도 하시고 좀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좀 다채롭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잖아. 우리 말고도 방송 많잖아. 많아요. 네, 많잖아요. 서진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분발. 좀 분발하시면 좋겠어요. 화이팅. 센티드님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라고 굳이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 언급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후원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더 감사합니다. 재밌고 다양한 모습으로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님께서 팟빵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요번 화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쵸? 시냅스가 그저 교육용 같은 느낌이었던 저로서는 사실 관심이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막상 듣고 보니 내가 잘하는 건 어떤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어요. 날씨가 훅 더워져서 완전 여름이 온 것 같네요. 날은 덥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시냅스 챌린지 나가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겨졌다고. 재밌었어. 여러 네, 개 재밌었어요. 게임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맞아요. 약간 합본팩처럼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게 재밌었고요. 우리 근데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냅스? 그쵸? 올라갈 겁니다. 우리 안 찍었잖아요. 찍었어요? 뭐 찍으면 되죠. 아, 그렇죠. 서진님이 찍겠죠. 찍어줘요. 맞아요. 시냅스. 네. 왜 저 방송 출연 욕심 나요 지금? 안 찍었는데 내가 나가야지 이러고? 화났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만해. 과일 가게에서 저희 녹음하는 스튜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제2 스튜디오가 이제 과일 가게라고 여기가 있는데 이 키인님께서 어차피 과일 가게 사니까 되게 잠옷바람으로 나가도 돼요?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잠옷바람인데. 내가 너무 잠옷바람으로 나면 어떡해.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좀 등장을 하신 거거든요. 다음에는 저희 네. 예쁜 옷 입을. 다음에는 더 잠옷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더 예쁜 옷.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심이 없습니다. 아, 왜 그래? 알았어. 평소처럼 알아서 멱살 잡고 싸우고. 평상시처럼 아니야. 한대 치고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오디오만 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이런 했었는데 오늘 제스처가 되게 뭔가 동작이 되려 오디오로 할 때 동작이 더 이렇게 제한됐었죠. 마이크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막 제대로 움직이는 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훨씬 자유롭네요. 네. 화면으로 자꾸 벗어나. 아, 네, 난 벗어나는 게 좋아. 난 좀 이렇게 좀 덜 부담스럽게 이쁘게 그냥 들어와서. 벗어나고 싶어. 시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일단 피드백 부분은 끝났고 한 편 정도 다음 편 정도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하나 더 본방을 녹화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좀 녹음이 아니라 녹화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성인들의 취미생활 감성 토크 성취감 박서진입니다. 키입니다. 이가입니다. 대표입니다. 고등학교 치명적인 도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할 주제는 제가 제목엔 취미에 관하여라고 적을 건데 부제는 어떤 거로 어그로를 끌까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좀 더 자극적인 자극적이고 좀 더 뭐야 이 새끼들 할 수 있는 뭘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패널분들한테 주제를 던졌는데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풀면 우리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 없이 제 주위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친구 혹은 제 부모님 혹은 친척, 지인 눌러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하는 취미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혹은 한심 철없게. 혹은 왜 굳이 그렇게 뭐야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의 시각들을 보는 경우를 지난 과거 동안 많이 겪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이렇게 제 취미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그쪽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덜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성취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제가 하는 좋아하는 취미들을 좀 타인에게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바라봤고 늘 설득을 했어요. 너 그거 보드게임 그거 왜 해? 그 비싼 거 애들 갖고 노는 거를 하다못해 제가 좋아했던 프라모델 그런 거는 야 그것이 움직이지도 않는 로봇을 왜 만들고 앉았어? 이런 얘기들. 왜 움직여요? 비싼 거 사서 움직이는데. 관절이 막 움직이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친구들 막 배터리 넣으면 움직여?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필요도 없어. 내가 움직여도 좋아. 그리고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조차도 제가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하면 늘 하는 얘기가 그 돈 돼? 라는 질문과 돈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왜 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늘 답변이 똑같죠. 재밌어. 내가 즐거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도출은 딱 두 개예요. 정말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가 재밌어? 돈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갈증은 왜 그렇게 타인의 취미에 대해서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까?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혹은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까라는 그런 경험이 가슴 아픈 경험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드게임 취미가 대중화돼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뭐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보드게임 카페도 많아졌고 젠가라든지 할리그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어떤 게임 전략성 있는 이런 게임들을 좀 등한시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제가 패널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일단 취미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취미? 취미. 네. 노는 거죠. 노는 거? 네,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취미 생활이라고 한다? 근데 취미라고까지 부르려면 네. 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취미의 뜻이 뭘까? 뭐를 취미라고 할까? 취미 생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취미는 그러니까 내가 노는 건데 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취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즐거운 행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걸 내가 한다? 어쩌다가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뭐 핸드폰 게임 접속을 한다. 근데 내가 접속할 때마다 얘가 휴면 고객님 보상 뭐 이런 거 주면 그건 취미가 아니고 제 기준에서. 네, 근데 제가 뭐 매주 보드 게임을 하러 모임에 나간다. 그럼 이건 취미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뭐 화장실 갈 때마다 웹소설을 계속 본다 핸드폰으로 이런 건 취미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원래 한 달에 한 번 보드게임 모임을 나가시던 분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던 분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그건 취미 활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가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자기 여가의 맞아. 비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 개념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기 여가 시간에서 얼마를 투자하느냐.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 이외의 시간에 내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내가 뭐 좀 정기적으로 하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하면 즐거운 것들 뭐 그냥 내가 잠자는 걸 취미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뭐 잠자는 걸 취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있죠. 이거는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취미라고 생각하면 취미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취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취미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 듣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는 취미라고 생각하고 누군 취미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좀 내가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일 이외의 시간에서 의미를 두어서 하는 어떤 행동. 그게 뭐 자주 하든 어쩌다 가끔 전 여행을 취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여행을 매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1년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가지만 난 여행에 굉장히 많은 삶의 의미를 두고 있고 여행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 취미가 여행이 되는 거지. 뭐 내가 여행을 맨날 가서 여행이 내 취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보내준다는데 자꾸 안 가요? 같이 가고 싶어서. 예. 그래서 낑깡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난 너무 내 취미생활 즐겼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취미 활동도 좀 하고 하시라고 해서 같이 하는데 의미를 주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다니는 게 취미였는데 네. 이제는 어쨌든 확장됐네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생겼으니까 같이 그래서 가. 내 취미를 공유하고 싶은 건 그쵸. 뭐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것 같아요. 말하는 얘기니까요. 저는 좀 짧게 잉여 시간에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 중에 의미를 두는 모든 게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아닌 그 모든 게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옆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미를 두는 거, 그 중에서도 의미를 두는 거. 의미를 그러게. 두어야 하는 그 거. 개인의 두는 게 의사가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취미랑 특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있잖아요. 항상 애들한테 취미 특기 써보세요 하면 이게 뭐예요 하잖아요. 그럼 특기는 잘하는 잘하는 게 특기거든요. 근데 취미는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못하더라도 뭐 네. 저는 운동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운동을 잘 못해요. 필라테스를 잘 못해요. 하지만 난 이건 취미예요. 왜냐면 난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난 그러다 특기는 아니야. 자격증을 따면 특기가 되는 그럼, 거죠. 그럼 그럴 때 특기가 되고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월급을 받으면 네, 직업이 월급을 되는 받으면 거고. 직업이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를 두는 거 잘하지 못해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예편님 저도 뭐 너무 다들 잘 말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게 저처럼 빨리 말했어야죠. 저희는 늘 누가 먼저 얘기하냐 왜냐면 뒤에 하면 겹치거든. 먼저 생각날 때 치고 나가야 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일이 아닌 그냥 제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전 취미라고 생각해요. 일이 아닌 네, 일이 아닌
물론 근데 일을 즐겁게 생각하면 그것도 취미라고 할 수도 있겠네. 약간 방금 말한 거랑 좀 충돌이. 그러면 그건 덕업 일치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있겠죠. 거겠네요. 저 방금 든 생각인데 필수적인 활동도 취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요리가 취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키이님이 말한 게 거의 정답이 거둔다고 생각해요. 내가 취미라고 생각하면 취미. 네. 네, 내가 좋아. 의미를 두는 거. 저는 지금 에피아님 얘기 들으면서 네.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일이 아니니 다 들어가잖아요. 네. 왜 네네네. 그럴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돈이라든가 뭐 아니면 생활에 필요해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내적 동기로 뭔가를 하면은 그게 취미의 요건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여기랑 요 지금 이야기랑 살짝 결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조금 지금 이 딱 프레이밍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연 보드게이머는 어디까지가 보드게이머고 누군가 보드게이머인가라는 게 보드게임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항상. 이야기가 됐었고 맞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한다는 건 취미는 네. 아까 여기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믹스돼 있어. 맞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내적 갈등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하는 건 둘째치고 좋아한다라고 자기가 취미라고 인정을 하며 꾸준하게 반복적인 시간을 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그거 얘기했어요. 페이를 지불해서 보드게임을 사는가 안 사는가도 나는 보드게이머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내가 이걸 좋아해서 시간 내서 꾸준하게 한다.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한다라는 거 하면 저는 그건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드게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이 유튜브 이거는 취미예요?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죠. 저도 취미예요.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다 이 방송과 그다음에 이 보드게임을 취미로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떠나서라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거 한잔 하고 이렇게 잘 수도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고 뵙고 있는데 한 번도 돈이 이유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전 늘 돈이 이유입니다. 여기 네 분은 취미라고 계시고 취미. 전 돈입니다. 전 어떻게든 돈을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돈을 받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아니요, 저는 후원해 주셔서 합니다. 후원이 끊기는 순간 난 안 할 거야. 연락 올 때마다 맨날 오늘은 10,000원씩 줄게. 이런 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몇 시까지야?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계신 네. 분들한테 야 그거 방송 돈 다는 거 뭐하러 해? 야 그 보드게임 그거 애들 갖고 노는 거 야 그거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하면 기분들이 어때요? 그분들한테 무슨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먼저 아직 그런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팟캐스트를 합니다. 전 보드게임을 합니다. 이러면 다들 우와 이렇게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좋은 아직- 사람만 있구나. 아니 왜냐면요. 시큰둥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시큰둥한 사람. 근데 왜냐면 어쨌든 교사는 투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방송이나 이런 게 되게 되게 애들이 자기 꿈으로 크리에이터를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요즘 트렌디한 그런 취미라서 부러워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하지만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돈이 삶의 전체 의미는 아니잖아요. 꼭 돈이 돼야지만 내가 그걸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거기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얻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되게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걸로 내가 돈을 얻어야지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랑은 완전 가치관이 다른 거라서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선 정말 그냥 씨알도 안 먹힌다 하면 그럼 이럴 것 같아요. 반대로 K님이 난 보드게임 이렇게 지인들하고 모여서 보드게임 하는 것도 취미고 이렇게 주말에 방송하는 것도 취미야. 네. 돈은 안 돼.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누군가가 야 돈도 안 되면 그거 뭐 재밌다고 하냐?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고요? 제가 튀겨니까 이렇게 싸우자. 어떻게 싸울 거야? 야, 그 시간 낭비네. 야, 그거 뭐하러 돈도 안 된다며. 야, 그게 뭐가 재밌어?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해야지 시간 낭비가 아닌데?
약간 지금 싸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뭘 해야지? 시간 낭비가 아닌데? 그럼 너가 얘기해봐. 이러거든. 진정해야겠다. 너가 한번 얘기해봐. 지금 가버리겠는데. 가버리면 너무 강하게 진정해, 했어요. 진정해. 진정해. 그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시간 낭비 아니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 방송을 들어주는 단 한 명의 구독자만 있어도 얼마나 보람찬 인생이에요. 나 너무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 그래. 인터뷰는 여기까지.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정한 시간 좀 갖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보드 게임을 취미로 하시고 주말에 이런 방송을 하시는 걸 아는데 질문 던질게요. 야, 돈도 안 된다며. 주말에 뭐가 시간 아깝게 뭐 하냐?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취미를 해? 약간 뭐 계속 말씀하신 내내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을 생각했는데 말은 할 말은 있어요. 많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내 맘인데? 맞아. 내가 재밌는데. 내 맘인데? 뭔 상관인데? 이러고 너나 잘해 이럴 것 같아요. 그치. 저는 보통 이렇게 방송할 때 참 말투를 이렇게 순화해서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할 때 좀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그냥 까칠하게. 뭐 어차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인데. 뭐 거의 다 똑같지 않나요? 저도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왜? 라고 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어쩌다가 막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사실 주변에 딱 방송하는 걸 잘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요즘에 막 알게 되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있어요. 뜨문뜨문 막 보드게임 하다가 어찌저찌 알게 돼서 너 방송한다며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냥 뭐 패널로 해서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참여해서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서진님이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돈 얼마나 들어? 돈 돼?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얼마 듣고 돈은 받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 왜? 이러면 내가 재밌으니까. 딱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저는. 네. 저 몇 명 듣는지도 설명 안 해요. 진짜 저도 물어봐서 설명했어요. 웬만하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굳이 자랑하러 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도 좀 약간 얘기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줘야 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맞아요. 수진이요. 야, 그 취미 이거 뭐 하라냐? 돈도 안 되는 거,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해? 저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데 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설득하려고 애써 보기도 했는데 그럴수록 더 상처받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가치관이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전에 어디서 봤던 무슨 영화 대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맥락이 뭐였냐면 주인공이 이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네 집을 전전하는데 이제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딱 거절하는 대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진 않아. 그러고 딱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취미라는 게 꼭 돈이 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취미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뭐 돈 벌 궁리나 더 해라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돈은 안 될지 몰라도 충분히 나를 즐겁게 하고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돈 벌 궁리를 했으면 차라리 그냥 야근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뭐 진짜 근무 시간이 많은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마음의 단련과 이미 달고 다르신 분들이라서 이야기가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가오자고요. 네. 우리가 보드게임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가면 뭐 TV 미디어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느 집에 들어가면 덕후라고 해서 피규어가 방 안에 막 잔뜩 있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만화책이 잔뜩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막 게임 CD가 쫙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인터넷 글을 쓰죠. 한심한 새끼 저거 저거 얼마짜린데? 돈이다 얼마야 저거 돈질하라고 있네. 이렇게 글을 키보드에다가 막 글도 쓰고 혹은 저거 덕후 새끼 저거 저런 것만 모아두고 이렇게 질타한단 말이야. 그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자, 우리 얘기로 들어가면 난 책장에 보드게임이 잔뜩 있고 책장이 막 2개, 3개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내 친구들 혹은 제 지인들이 오면
야 이거 다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게 더 이거 너 이거 얼마치야. 매일 하냐? 하냐 매일 못하지. 매일 하지도 못하고 뭐하러 끌어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을 더 점점 더 재화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보다도 옛날 말고 어렸을 때는 시간은 금이다 하는 게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한정돼 있다는 게 점점 더 와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걸 왜 대체 넌 비효율적으로 쓰냐? 요 논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저 가격도 가격이 뭐 한 박스의 가격 얼마냐 이것도 이거지만 그 시간 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좀 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에서. 약간 우리는 뭔가 경제적인 상황이 1순위고 항상 네. 배고픈 게 1위로 치부되는 시대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이래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분야에 왜 돈을 쓰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시각으로 달아가서 계속 뭔가 차라리 그 순간에 내가 뭐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랬을 텐데 네.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돈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뭐 계속 이제 트렌드잖아요. 워라벨이 트렌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게 완벽하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워라벨 말하면서도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해서 돈을 좀 더 버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삶이고 요런 시기선이 아직 안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보드게임 박스가 쫙 있는 걸 보고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냥 그걸 돈으로 볼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봐서 저거를 환산하면 뭐 몇백인데 그걸로 차라리 좋은 차를 살 때 돈을 보태든 명품을 하나 사든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 대학교 때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뭐 다른 물건을 사고 이런 거에 돈을 진짜 거의 안 쓰고 알바비나 뭐 용돈이나 이런 걸 다 모아서 그걸로 이제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배낭여행 많이 다니고 이랬는데 애들이 다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행 가서 뭐해? 혼자 가면 재밌어? 그냥 그 돈이면 나는 백 하나 사거나 뭐 피부과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화장품 좋은 거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여행을 안 다니는 거예요. 더 이득인데? 남잖아 그거는 가방에 남잖아. 그쵸. 근데 여행 갈 때 남는 게 없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1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여행을 가서 내 삶의 그런 기쁨과 행복 경험 그리고 이쪽은 추억이 경험적으로 생기고, 하고 저기 그쵸? 물질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가장 빛나던 시간들을 얻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네. 그때 그 나이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했던 그 추억, 그 내가 봤던 풍경이랑 그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 내 삶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백 하나 들고 가는 게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빛나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행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야 피부 망가진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망가지면서 뭐 어때? 다시 뭐 그냥 그런 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화장품을 막 해갖고 피부가 좋은 게 그런 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빛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다가 돈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분은 여행을 해서 경험해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가방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휘희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때 그 당시에 경험과 지금의 추억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도치님이나 에피아님에게는 제가 뭐 에피아님 책장을 본다라든지 보드게임을 사는 도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미쳤네 이거 게임 이렇게 많은 것 봐 이거 뭐야 미쳤어. 이거 뭐 때문에 샀어? 매주 뭐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주말이든 모임 나가는 거 보면서 미쳤어. 저거 시간 낭비야. 저거 뭐하러 나와서 그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했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인식의 차이죠 결국에는. 왜냐면 사실 이거를 뭐 취미잖아요 보드게임이 저한테는. 근데 제가 만약에 보드게임이 아니라 테니스를 해서 뭐 테니스 라켓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사고 막 테니스 운동화 막 수십 개를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과연 시각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너 테니스 엄청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싼 근데 카메라 막 이런 거 있고. 보드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들한테 현재로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가절하돼 있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이너하고 인식이 뭐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그냥 애들 하는 거 그냥 애들 갖고 노는 브로마블, 장난감 모두의 아니냐? 마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만 치부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결국 그럴 수 있겠다. 인식이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 저는 에피아님하고 네. 생각이 약간 비슷한데 저는 그냥 모르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즐겁게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똑같이 전에 서진님이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랑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아직 좀 덜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렇죠. 나랑 다른 거에 대해서. 네. 제 친구는 플스를 되게 좋아해서 플스 게임 CD가 쫙 있어. 나는 늘 가서 그 얘기를 하죠. 정신 나간 놈이 이거. 돈이 얼마야 자식아. 왜냐면 자기 얼굴에 서랍을 열잖아. 그 CD가 네. 그 우리가 왜 속옷이라든지 네. 티 같은 거 서랍장에 아, 이렇게 개어서 넣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열면 게임 CD가 쫙 있는 거야. 우와. 부럽다. 그리고 이 재밌겠다. 친구는 그러니까요. 플스 2, 3 뭐 이거 다 했던 친구여서 뭐 2 CD, 3 네. 되게 많아. 밑에 딱 게임 지장인 줄 알았어. 네. 게임 CD가 호락 나와. 정신 차리세요. 보드 게임보다 걔네가 더 중고로 비싸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정신 나간 놈, 나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임마 이 공부의 자식아, 임마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임마 정신 나간 놈아. 다른 친구는 건프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보드 게임 이렇게 박스로 탑을 쌓듯이 건프라 하시는 분들은 또 프라탑이라고 그 건프라 박스를 우리랑 같은 정도로 똑같이 박스를 쌓아놔요.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사실 건프라 로봇 형태냐 보드 게임이냐는 사실 똑같아. 책장이나 이런 데 딱 가면 이제 건프라 이렇게 하고 있고 프라탑 정신 나간 놈 자식아 임마 프라탑 이 자식아 임마 이게 뭐야 임마 너 이거 너 내년까지 못 만들어. 야 이게 RG인데 그래서 R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신제품인데 이제 막 이런 거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늘 가면 늘 욕하거든. 정신 나간 놈. 그러다 이제 저희 집을 딱 와서 이제 보드게임 보면 나한테 정신 나간 놈. 보드게임 너 이거 룰은 알아. 설명해봐. 얼굴에 침 뱉고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설명서 읽어야 되는데 정신 나간 놈 자식아. 약간 이분들이 친구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무언가를 아니까 물론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친구가 그걸 그렇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이 친구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만나면 제가 라디오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네. 플스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플스를 하고 네. 저를 좋아하는 친구는 보드게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가 10시부터 2시까지 화이트 셰프 3번 했어. 막. 야, 씨. 와. 되게 빨리 했네요. 그 라마- 2시까지 라마- 3번 했으면 엄청 빨리 한 남아 거예요. 친구들에서 잭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너 겁나 잘하셨니? 아유. 안 해. 화이트 치프를 안 해요? 화이트 치프를 안 해요? 화이트 치프를 안 해요? 나 그 CD 다 써가지고 복사해 쓰고 있어. 진짜 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내가 무언가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확하게 제 중학교 동창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서진아 주말에 뭐해? 아, 나 보드게임 하고 라디오 녹화하기로 했어. 그래? 이게 불과 그저께,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불과 그저께 이야기였어요. 나는 이제 그저께 전에는 그 전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려고 요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저께 난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야 팟캐스트 네. 주말에 뭐하니? 뭐 팟캐스트 하고 보드게임 할 거야. 그래? 그 얼마 버냐? 돈 못 벌어. 아 그래? 그럼 그거 왜 해? 그거 재밌으니까. 뭐가 재밌는데? 그래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살갑게 그냥 뭐 한 잔 커피 하자 이런 얘기가 안 돼서 뭐 방송하자 게임하자라는 핑계로 하니까 좋은 거 같아. 그게 뭐가 재밌어? 난 재밌어 임마. 맞아. 난 재밌어. 뭐야? 이러고 헤어졌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네. 근데 아니 뭔 상관이지? 난 내가 즐겁다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면서 그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기분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빴어. 왜냐면
아니 내가 즐겁다는데 맞아요. 이게 내 취미라는 건데 이거를 존중해 같이 동조하지는 못할지언정 이거를 비방하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면 그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계신 패널 분들한테 아 이거 보드게임 그 애들 장난감 뭐하러 해요? 아니 돈도 안 되는 거 방송을 뭐하러 하세요? 그 취미 재미없는데 뭐하러 해요? 라고 하면 그분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끝? 보드게임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할 것 같은데요.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엄청 재밌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뭐 보드게임 뭐 부루마블 뭐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왔는데 하니까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해보면 엄청 재밌을 거야. 한번 경험을 해보자. 안 해봤던 경험을 걸 안 해봐서 시켜주는 그런 것 거니까. 같아. 경험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존중의 표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는데? 이렇게 우리 되거든요. 그럼 대상을 바꿔봅시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달고 달아서 아이 뭐 같이 게임해보면 달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저께 상처받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아까 도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내 취미를 무시받거나 괄시받아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취미를 이야기를 했는데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일단 힘을 내세요. 일단 힘을 내시면 되고요. 네. 뭐 이제 계속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내 취미를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취미가 절하되거나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뭐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보드게임을 시켜줬어요. 재미없대. 그냥 이 사람이랑 안 맞는 거지. 네. DNA가 없군. 네, 그냥 안 맞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DNA가 없지. 있어. 뭐 애써 이 사람을 막 이 사람이 나는 이게 대체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또 뭐 아니야 다른 거 해봐. 모르고 그래 너랑은 잘 안 맞나 보다. 그래. 그러면 너무 억지로 막 이 사람을 너는 보드 게임을 좋아해야 돼. 너는 이거 라스베가스 한 판 하고 나면 너는 생각이 바뀌어서 막 보드 게임에 미치게 될 거야.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상처받았어. 저 전에 다녔던 직장 중에 한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같이 해보자고 말하는데도 실패했어요. 점심시간에 한 판만 해봐요 이런 식으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절대 같이 해주지 않았어. 슬퍼. 그냥 아니 좀 굳이 점심시간까지 되게 좋아하나 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았어. 네, 제가 아까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하지만 점심시간에 누가 와서 도치님 점심시간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거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 한 번 실제로 가져간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라고 가져왔어? 와 대박 하면서 구경하고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와서 지난번에 그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기쁘게 같이 했겠죠. 왜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경험이 약간 쌓여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방금 에피아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나는 그다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말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굉장히 그 엄청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하고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로 지금 전혀 다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 때는 우리는 항상 그 농경 사회까지 나왔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이 되게 중요했지만 우린 지금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나랑 만난 사람을 찾아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론 항상 다 끊어내면서 살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직장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렇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접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계속 선택을 하고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혹은 지금 상처받은 서진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면 그냥 취미만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서 너와 맞지 않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랑 접점을 최소화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결국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맥시머마이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최대화하면서 살아야만 결국 당신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되게 공감된다. 저는 네.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좀 이어진 얘기라서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취미가 컴퓨터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취미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필수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막 밤새 하고서 학교 가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5, 6년 하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네. 이렇게 게임이란 존재 자체를 엄청 안 좋게 보셔 적대시 하셨어요. 막 이 게임이란 존재 때문에 애 인생이 망가졌다 정도로 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잡고요. 네. 뭐 대학교 생활, 뭐 군대 생활하고 나서는 네. 이제 게임이 그 정도로 생활을 방해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취미 이제 범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이제 걔네들을 적대시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되게 꼴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랑 한번 얘기를 할 날이 있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엄마랑 좀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 나는 돈을 벌면 보드복을 맞추고 보드를 사서 시즌권을 끊어서 겨울 내내 보드를 타러 다니고 싶었어. 근데 살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게임이 진짜 돈이 안 들어가는 저렴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어머니가 듣고선 좀 생각을 하시더니 그 한 달 뒤인가 제가 이제 방에 좀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게임하고 네.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는 네. 또 게임한다고 좀 약간 역정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대번에 내 또 걔 취미생활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엑스박스를 하나 딱.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럼 고맙네. 아니 그럼 더 기쁘지. 아니 약간 마음이 넘어오셨더라도 네. 아마 제가 뭐 핸드폰에 뭐 10만 원씩 쓰고서 엄마 나 이번에 10만 원 썼어 이러면은 아마 미친놈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콘솔을 들면서 엑스박스. 그 정도는 아니고 아버님이 패드를 들고 오면서 같이 그런 건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을 어쨌든 마음의 변화 약간 중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셨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논지. 저는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이 가족이나 뭐 제 소중한 사람이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내 마음이야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다 편했을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 굳이 내가 설득할 논지가 필요하시다면 저렴한 가격에 오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얘는 정말 효율적인 취미생활이다 정도의 논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도 마찬가지예요. 5만원짜리 하나 사서 내가 1시간 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웬만한 한 5년 하죠. 한 일회성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물론 일회성 게임도 4명이서 둘러 앉아서 한 5번, 10번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술 말고 과연 얼마나 맞아. 술 노래방 말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뭐 그런 문화가 얼마나 되냐. 얘네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혹은 영화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1시간 동안 우리가 재밌게 웃고 떠들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인 취미생활이다 라는 논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저 화이트체플 4년 전에 사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으니까. 예, 아주 맞죠. 그쵸. 많이 하세요. 하셨어요? 몰라요. 다음에 또 하세요. 한 8년 채우고 버릴 거야. 해질 때까지. 너덜너덜. 버릴 때 그리고 다시 살 일로 버리세요. 저희가 저희 집으로 버려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다 그때는 버리세요. 이미 해질 대로 해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테이프 붙여서 할게요. 그냥 하나 사 임마. 자 그럼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 요 네. 질문까지 하고 뒷부분은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네. 이게 맞는 예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몇 년 전만 해도 된장녀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김밥 식사는 몇천 원짜리를 하면서 커피는 그 비싼 몇만 원짜리 커피를 먹냐라고 해서 많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여성들 거의 싸잡아서 마녀 사냥식으로 된장녀라는 표현을 쓰어가며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 그 비난했던 축에 사실 저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과연 밥은 싼 걸 먹으면서 커피는 비싼 걸 먹어? 에이씨 왜 저래? 라고 가장 비난을 했던 저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내가 너무 생각을 편협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커피가 좋아서 혹은 그 커피라는 문화라든지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혹은 나랑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이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내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했을까? 라는 생각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서진이 오셨는데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뭐 떡이랑 뭐 간단하게 내드렸는데 거의 얘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카메라랑 저거 세트는 150만 원이다. 맞아. 약간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비슷해. 근데 나는 약간 네. 돈 튀기지 몰라도 나는 일할 때는 그게 없어져. 먹고 그게 없어져요. 막 되게 대충 건성건성 먹더라. 그래서 맛이 없나? 그냥 그래서 배고픔만. 돌심이 맨날 저한테 넌 일 중독이라고 맞아요. 비슷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난 일 중독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서진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네. 우린 녹음을 해야 된다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누가 야 맞아. 배달 왔는데 녹음 안 맞아. 끝났다고 못 맞아, 먹고. 맞아, 맞아. 맨날 그러시는데 꼬르륵거리고 맞아. 다 씻고. 그래도 이제는 먹고 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치킨도 사주고. 맞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악덕한 놈이었고 꼭 쓰레기다. 즐거운 방송 생활을 하시기를. 근데 그 커피 그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제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명동에 가서 뭐 이렇게 옷을 산다 하면은 막 몇 시간 돌아다니면서 막 옷을 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끼니 때를 넘겨요. 밥을 못 먹잖아요. 네. 근데 밥을 못 먹으면 살이 빠지죠. 밥을 못 먹으면 살이 빠지면 옷태가 이뻐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밥을 먹는 돈을 아껴서 옷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떻게 여태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대신 건강이 악화됐어. 건강이 악화되는데 그 대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산 옷이 있고 나는 밥을 한 끼를 굶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녔잖아요. 칼로리 소모를 많이 했고 그럼 집에 가서 옷을 입었을 때 더 예쁘게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좀 아까도 이해가 말씀드렸지만 가요. 네. 필수적인 활동이 제약이 되면 거긴 더 이상 취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걸로.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커피에 그 투자를 하면서 밥은 대충 먹는 게 정말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더욱더 원하는 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결말하고 과정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피디님이 얘기한 그 예시는 그냥 끼니를 놓친 거잖아요. 아니 일부러 안 먹은 게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먹고 그 시간에 옷을 사고 그 돈을 아껴서 옷 사고 뭐 뱃살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나는 이 옷을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안 먹고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그렇다고 막 뭐 밥은 싼 거 먹고 커피 비싼 거 사드세요. 뭐 돈 펑펑 맘대로 막 사치 낭비 부리면서 쓰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연 돈을 쓰임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 거고 저 또한 이제 이 장비라든지 좀 이런 거가 제가 재밌고 좋아서 이런 것도 금액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각자의 가치관과 이거는 다르다는 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건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제가 그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과연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럼 취미 생활 어떻게 해야지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 생활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뭐 질타받거나 비난받거나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서 뭔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은 어떤 취미 생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본 결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면 급속도로 이렇게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6년 동안 밤을 새니까 지금은 한 12시 넘기기 힘들어요. 12시를 넘기기 힘들어요. 잠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이 먹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6년의 그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답장 준다.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준다. 이 객관적인 나이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끼까님이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상대적인 나이가 그러니까요. 6년 전,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6년 전 몸 상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30대 전후반이 벌써 밤새기 힘든 몸 상태가 되기에는 좀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몸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운동을 안 하면 네. 허리가 아파요. 운동을 안 하면 딱 티가 나요 몸에서. 몸이 아프고 삐걱거리는 게. 맨날 건강? 이 자세로 거북 이 자세로 게임을 해왔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그것만 방해 안 받으면 뭘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 방해 안 받고 마찬가지로 남의 생활도 방해를 안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다세대 주택에서 밤새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취미가 있다. 그건 취미가 안 되는 욕먹는 취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욕먹는 네, 취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면 뭐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미생활, 건강한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건강. 취미생활? 건강, 몸의 건강. 보드게임 밤새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보드게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볼게요. 자기 건강을 해치지는 맞아요. 않았으면 뭐 저- 좋겠고. 많이 무너졌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근데 방금 전에 뭐 사느라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거는 야, 내가 다이어트. 킥스타터 한번 하려고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아니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어디 갔어? 핸드폰 어디 갔어? 아, 쓸 수 있어요. 예. 작동하면 된 거지. 건강만 좀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게 취미와 일이 어쨌든 양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걸로 취미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취미 하다가 취미 생활 때문에 막 너무 막 피곤해지고 이래서 일할 때 지장을 받고 이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그쵸. 균형을 맞춰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취미생활일까요? 저는 아까 낑깡님 거에서 사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내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키니님이 말한 거 예를 들어서 일에 지장이죠. 일에 지장이 생겼어요. 그럼 그건 남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같이 피해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는 뭐 나만 피해를 받으면은 그건 뭐 내가 그냥 감내하는 거고. 왜냐면 저는 실제로 제가 킥스타터 하려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피해를 보고 나도 폰트 몇 개 했어. 피해를 보고 즐겁게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물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갑자기 수 있고. 든 생각인데 만약 아까 서진님 친구분이 말한 것처럼 네네네. 그 취미를 왜 쓸데없이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 넌 나한테 피해를 준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말도 같은 똑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재밌게 즐기면 그게 건강한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떻게? 저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뭐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것도 다 그 범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막 10년, 20년씩 하고 그러면 쓰레기죠. 쓰레기죠. 네, 쓰레기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막 밤새 가면서 10년, 20년씩 우리가 취미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그럴 수 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덕질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왠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공익방송 같은 그러게요. 하나 더 그런 생각난 게 분위기인데. 있는데 네네네. 이제 연인 사이가 있잖아요. 연인 사이가 있는데 데이트를 어쨌든 잉여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잉여 시간을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데 네가 취미 생활을 하면 그만큼 나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는 좀 네. 생각이 바뀌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정말 제가 그분을 취미보다 뭐 훨씬 좋아한다면 저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된다라는 주장이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연인 얘기신 거죠? 관계라. 단순한 취미보다 사랑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원래는 안 중요한 그랬는데.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취미에서는 근데 이 시간을 연애에 투자할 수도 있고 취미에 그렇죠. 투자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인이 맞아요. 둘이 같이 연애를 하는 건데 얘는 나한테 시간을 투자해준다 했는데 나는 내 취미 생활을 하겠다고 여기다 시간을 투자한다면 연애 분명히 성립이 안 되지. 상대방은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균형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여자친구를 보드게임으로 끌어들이는 게 수많은 제일 분들이 좋은데.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쉽지 않죠. 결국은 합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는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생각한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는 방법은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취미생활을 계속 하는 게 오.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고 꼭 보드게임으로 예시를 안 해도 돼요. 네. 무언가를 사고 싶거나 혹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빚내서 그걸 행위를 한다라든지 혹은 그 행위를 하느라 내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든지 물론 또 잔고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자기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취미를 계속 지속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건전한 취미 생활이 아닐까. 도벽이 생각나네요. 도벽? 잔고가 늘어나면서 본인의 욕심을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줬어.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네. 방 안에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이슈로 다뤘잖아요. 근데 또 요즘엔 특이한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집착 내지는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일본에서는 자택근무를 그분들한테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집 밖으로 안 나와도 돼. 일을 주고 대신에 이제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라든지 온라인으로 해서 저 몇 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몇 시에 저 일을 끝납니다. 라고 해서 하고 성과만 내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출퇴근 프리, 자택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좋네요. 저도 하고 싶네요. 굉장히 끌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히키코모리를 예로 들었지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집 밖을 나오시지 않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면 뭐 사회에 적응이 힘들고 뭐 상처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너뛰고 이제 요 취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좁힐게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행위 때문에 그 방언에서 나오시지 않는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밥은 먹어야 되는데 건강은 해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어쨌든 뭐 그런 통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제적인 활동 내지는 자기의 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게 가장 좋은 건강한 취미생활의 범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네. 아무 얘기나 하시고든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아무 얘기나 늘 그렇듯 저희는 늘 마지막에 한마디씩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네네네네. 네. 어차피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니까. 네. 네. 저는 뭐 그냥 오늘 방송 얘기하면서 네. 또 다시 생각한 건데 저는 보드게임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 취미를 계속 건강하게 오늘 얘기했던 이야기를 참고 삼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니까 보드게임 하고 싶네요. 그 에피아님의 기습 질문. 네. 얼마만큼 사야 건강한 취미생활 보드게임? 얼마만큼 사야? 대표님 사실 잔고가 없을 때도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얼마만큼 사야? 잔고가 없을 때 사는 거는 네. 그때 맞춰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펀딩은 미래 할 수 있잖아요. 이 펀딩이 끝나야 결제가 되는 거니까. 아니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대단하다. 그치. 아니 사회적으로 아니, 월급이 6월 11일 결제일이 11일이면 그래. 사회적으로 카드랑 할부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왜 만들어가지고 왜 만들었어? 이용화로 만든 물론 거지. 그거를 해서 제가 그럼. 정말 막 갑자기 그럼 야 일수만 안 끊으면 돼.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그래, kis타터 일수만 펀딩 해야 되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요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 허용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안 바꾸신다고. 핸드폰은 이제 바꿀 겁니다. 진짜 케이스도 샀어요. 오. 그래서 바나나 케이스로 또 샀어요. 얼마큼 어떻게 사야 건강한 보드게임 구매가? 그냥 방금 말했듯이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감내할 내에서 수 있는 사면 만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게 얼마인지는 노코멘트 할게요. 각자의 생각은 다른 각자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좋아요. 네. 오늘 주제 듣고 생각했던 거랑 사실 이야기 약간 다르게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좀 다른 분들 생각 많이 들으면서 저도 좀 더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좀 확장됐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되게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생각해줘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런 좀 달랐다면서요. 도치님 생각대로 흘러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원래 그 단톡방에서 얘기했을 때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보드게임 어디까지 해봤니? 뭐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니?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나는 한 달에 뭐 얼마까지 돈을 뭐 1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나는 이거 2부작이에요. 여기 대주제고 그 다음 편 소주제. 이제 요거는 취미에 대해서 크게 얘기했으면 다음은 이제 보드 게임 줄여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이거 2부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나는- 아니에요? 2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너 어차피 빙산에 이런 얘기 했잖아. 잠깐만. 그래. 그래서 나는 뭐 주말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집에 안 가고 이제 일요일 새벽까지 이제 게임을 하고 월요일에 출근을 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전데요? 여기 나였는데? 나는 뭐 집에서 방 하나 정도는 보드게임에 통째로 내줄 수 있다. 이 공간을 이만큼 포기할 수 있다. 뭐 이게. 왜 자꾸 제 얘기 같지? 다들 보드 게임 방 하나 집에 두는 거 아니에요? 뭐 제 방이 보드 게임 방이죠. 얹혀 사신다고. 아니에요, 네. 뭐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부터 약간 시간이나 공간 이런 걸 이제 어디까지 내가 취미 생활에 할애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거 두시면 어디까지 할애할 수 있어요? 저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도가 없는 분들. 2부에서 만나요? 네, 한도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2부에서 만나요? 네 2부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저는 약간 요새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2층짜리 집에 2층 좀 구석지면 방 하나에 크게 보드 게임을 쫙 놓고 그 옆에 1층, 2층 다 방이 3개씩 있어요. 구체적이야. 2층에 하나 방이 있고 네. 그다음에 2층 중간 방에 이제 테이블 6인이 되는데 이게 접었다 폈다 4인 6인이 좀 변신이 되는 그거 테이블이 2개. 네. 그래서 많게는 12명, 8명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그래서 테이블 딱 2개 정도 놓고 그다음에 그쪽 한쪽 방에는 이제 간이 침대 한 2개 정도 하다가 힘드시거나 피곤하신 분들 주무실 수 있는 요 정도로 놓고 이제 1층에는 이제 4방 작은 방 이렇게 놓고 마당에는 개 한 마리와 그다음에 이제 캠핑용 파라솔 하나 딱 그려놓고 이제 위에서 몇 분 주무시고 그 위에서 보드게임 좀 갖고 나와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실내에서 햇볕이 좋은 날에는 야외에서 요런 꿈이 있어. 돈 많이 버셔야겠다. 독신주의자세요? 꿈꾸는 미래 와이프가 없어서. 독신주의자가 아니라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 저는 네. 내가 이런 취미가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되게 훌륭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일하고 그냥 일하고 쉬고 이게 전부로 사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을 비하하고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내가 뭔가 열정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서 보내는 이런 여가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되게 감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취미로 갖고 있든 뭐 다른 취미가 있든 이게 내 취미 생활이에요. 난 이걸 할 때 너무 즐거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산책하는 취미가 있어요. 혼자 산책 잘 갔다 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왜 덕후분들 덕후의 보드게임 되게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룰 설명 영상도 올리시고 리뷰도 쓰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직업일 수도 있고 직업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직업 말고 내가 뭐 정말 잘하는 일, 관심 있어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삶이 멋있지 않아요? 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열정이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열정이 있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서진님 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살짝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취미를 보통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방금 전 얘기들이랑 살짝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취미를 선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일하실 때 이렇게 워커홀릭처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 일에 대한 고민을 쉽게 못 놔요. 그러니까 퇴근한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이 나서 잘 때까지도 생각이 나는 성격이 원래 그걸 잘 못 놔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부러 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성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음날 또 일을 더 하기 싫고 뭐 그런 거를 강제로 떼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이 되는 거죠. 내가 고민을 몰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성격적으로 도움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남들을 설득할 때 나 그냥 하는 거 재밌어서 하는 거야 말고 다른 결로도 설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걸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에 대한 고민을 끊어내고 그로 인해서 일의 효율이 더 증대될 수 있어요. 재충전하는 네. 시간.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네. 방법, 맞아. 논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과 음성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네. 맨날 했던 얘기지만 너무 취미에 각박해. 어. 우리 사회가 맞아요. 너무 취미에 각박하고 좀 뭐 그 누가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마디를 뭐로 찾을까? 나는 팟캐스트, 유튜브, 보드게임에서 그 마디를 찾은 거고 그쵸. 여기 계신 분들도 각각의 그 마디가 네, 있을 네. 텐데 그 마디를 좀 너무 폄하하시는 시각이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 시각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혹은 그거를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취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는 크게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 도치님 말대로 그때는 이제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보드게임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보드게임 이것도 사실 얘기가 많아. 왜냐면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보드게임 책장 있잖아. 네. 근데 그 옛날 만화방 가면 이렇게 도르래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책장이 3중으로 돼 있어. 도서관에 있는 그래서 거. 책장 2개 있으시네요? 2개요? 따라라란라 4개야. 어머 4개가 있네요? 4개요? 따라라란라 그만해. 진짜 봤어. 그래서 겹으로 있는 거야. 멋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저 옛날에 집에 이거 놓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청취자한테 청혼 받았는데. 맞아요. 내가 놔줄게. 대박. 아니 나도 그게 꿈인데. 살자 이렇게 나랑 결혼해줘요 도치님.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책장이 없고 네.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철제 프레임 있죠. 네. 나사로 해서 이렇게 네. 쇠로 된 거 네.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예 프레임을 짰어요. 그래서 길게 나서 그분 집 구조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가서 복도를 쭉 들어간 다음에 왼쪽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쭉 들어가는 그 벽면의 복도를 그 철제 프레임을 일자 다 짜서 쫙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놀러 갔을 때 딱 저 왔어요. 그래서 박물관인가? 뭐지 샵인가? 약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 골라서 이렇게 멋있다. 그 복도 면이 프레임을 다 짜서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그 이삿짐 박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또 쫙 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가 라벨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카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카드 게임에 있으면 이제 박스랑 카드 게임 박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박스는 박스대로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카드들은 따로 지퍼백에 해서 라벨지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놔요. 기억, 니은, 뭐 A, B, C, D 순서대로. 대박.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세렝게티 카드 게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시오자에 가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서 지퍼백 해서 이렇게 놓는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박이다. 네. 놀러 가고 싶어요. 진짜. 그거는 그 박물관인가? 아마 이랬거든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사고 과연 이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멋있다 멋이 없다 옳다 그르다 틀렸다 잘렸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우리 성취한 패널 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사며 어떻게까지 보관을 하며 어떻게까지 시간을 할애하는 뭐 꿈일 수도 있고 로망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과연 진짜 하는 우리는 거예요? 왜? 투 이부작이라니까요. 이부작. 네. 그렇다고 합니다. 취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첫 그건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꺼졌다.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보드 게임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야 좀 더 보시는 분들이 그쵸, 알지 그쵸. 않을까 해서 먼저 한 거고요. 굳이 이 본편에 이렇게 제가 주저리 2부 이야기를 한 거는 2부에서 또 와요. 또 만나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 성취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 개더웠습니다. 그러게. 점점 더 더워. 햇빛 뜨니까 햇빛 뜨니까. 더